네트워크의 전략들이라 그래가지고 지역사회 조직 간의 네트워크 중에 협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조정하는 부분, 합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트워크 처음 하면서 이제 힘들었던 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네트워크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놓고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새롭게 뭘 만든다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트워크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협력이라는 게 뭐냐?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통해서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하는 협력이 목적이다. 그냥 정보를 교류하는 정도의 네트워크도 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는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그냥 니는 뭐하고 나는 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이거 비슷한 게 있네. 예를 들어서 이제 거창에서 가등공사 파견 사업. 그러니까 방문에서는 제가 사업을 하는 기관이 장기간 기관이 생기기 전에 우리 노인복지센터, 그 다음에 이제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사감정 사업, 그 다음에 보훈청에서 하는 보훈대상자들 중심으로 하는 방문 사업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대상자 공유를 안 하는 겁니다. 가서 보면 어느 날 보면 센터에서 돌보시는 어르신의 집 해갖고 벽화 딱 붙여놨어요. 이거 우리 대상자들이 왜 이 기관에 와서 이걸 붙여놨나? 정보 공유를 안 하니까 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도 얼마나 이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김치 갖다 또 소리 안 합니다. 갖다 줄 때 또 아이고 고맙다 이 얘기만 하지. 그래서 이제 군청에서 이제 한번 기관의 신분자들을 모아놓고 명단을 다 내놔보자 해서 내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겹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대상자를 기관으로 따로 뗄 건지 처음에는 군에서는 한쪽이 포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게 그랬습니다. 포기를 할 게 아니라 대상자 포기 관리를 하자. 근데 서비스 주는 내용을 달리하자. 예를 들어서 신체 수발을 자활에서 오셔가지고 가사감정 도우미가 신체 수발을 한다면 물품 후원하는 서비스 누군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센터에서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내용을 분석해보고 이걸 좀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해갖고 합의를 보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좀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조정하는 단계로 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뭐 관리해보니까 이 도움이 저 도움이니까 어르신들이 다 비교해요. 얼마나 영악하신지 어르신들이. 또 한술 더 뜨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활에서 오는 그 도우미는 와가지고 뭐도 해주고 가는데 그러면 안 해주나? 그래서 염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아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면 단위로 좀 나눠가지고 우리가 몇 명 포기하고 저희가 몇 명 포기하고 해서 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네트워크 지역사회 안에서 민간협의체 그참 네트워크 조직이 되면서 합작이라는 조직이 나옵니다. 합작이라는 네트워크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내어놓고 그거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서 추진합니다. 그게 이제 거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방과후 국방들이 아동청소년 분과 안에서 처음에는 모였습니다. 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아동청소년 분과에서 우리끼리 모이는 뭔가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방과후 아동시설연합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모셔갖고 강의 안 하고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아동시설연합회를 만들게 되면서 그분들은 네트워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거창 네트워크에서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대표자 한 사람이 네트워크 안에 참여하고 오히려 이제 참여가 없었던 학부모 단체 내지는 지역 사회 속에서 아동 청소년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새롭게 네트워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협력해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나아가서 이 지역 아동센터가 연합회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프로포자를 기획하기도 하고 아이들 위한 공동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합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네트워크를 이렇게 합작 사업을 하려고 하면요 완전 난상 토론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도 끝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탐색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 같아 너희는 뭐하노? 사업 계획서 내놓고 서로 공유하고 비전 나누고 또 우리 예산이 이 정도 되는데 실무자가 이 정도 되고 실무자들끼리 모이니까 월급 비교하더라고요. 너희는 얼마 주는데?
우리는 얼마 받는다. 뭐 이렇게. 그 이제 관리자들을 압박하는 거지. 저 기간에는 뭐 우리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이만큼 받는데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나. 보조금을 주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인건비 책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관 책정 기준 다르고 재가시설 다르고 재가시설 갚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1억밖에 안 주니까 올려줄 수가 없는 구조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월급비라 같은 이제 생활시설이니까 인건비가 그래도 좀 연장근로 수당이나 이런 게 이제 인정이 되니까 그리고 그 청에서는 이제 제일 지금 이제 1년 1호봉 되면 이제 연봉이 한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1호봉이 2,300만 정도 되니까 직원 모집 일하니까요. 와서 줄 서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회계파트 직원을 하면 뽑습니다. 국가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이거 전부 다 안 계시니까 선전해도 안 되겠네. 하면 뽑는다 이랬더니 40대 아주머니들이 왜 그리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사이버로 사회복지 공부하시고 워드프레스 자격증 따시고 자격증이랑 자격증 다 하고 계세요. 스펙이 굉장히 괜찮은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아주머니를 데리고 일을 시키게 될 중간 관리자는 올해 31살이에요. 무슨 나이가 뭐 되겠나 만도 하여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한 명 뽑는데 지금 벌써가 몇 통 돌았대요. 해당자가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가 합작 이런 형태로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 거창 네트워크의 실제라 그래가지고 거창의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창의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 이영규 교수님이 아주 절대적인 적진적이었습니다. 원고에 나옵니다. 조직화를 위한 기본구상이 2005년도 9월에 광주대학교 참여복지센터가 주관한 지역복지 아카데미라는 곳에 제가 거창에서 광주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1시간 40분 걸립니다. 그때만 해도 88고속도로 담양구가 넓혀지기 전입니다. 허벌한 길을 병원에 제가 안 빠지고 가는데 가서 이제 그때 한신대학교 이인지 교수님 오셔가지고 그 지역사회복지 환경인지 이렇게 바뀔 거다. 그때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막 출발해갖고 막 비틀비틀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 주민선 통합서비스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괜찮죠?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네트워크 한번 만들어 볼까 지역에 가서 고민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창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된 일정 공시는 배경에는 우리 이영규 교수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고 선한 자격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도전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차관에 와서 물밑 작업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정권 차원에서 그 제도화되어져서 내려오는 라인이 아닌 순수하게 민의 중심이 되어져서 민간의 조직을 네트워크를 할 것인가. 이때는 그 장군에 계시는 공무원 선생님들은 이런 사업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있을 텐데 이 당시가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저희들이 이제 물밑에서 물밑 작업을 한 겁니다. 시민단체, 그 다음에 사회기관 단체장님들 만나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트워크에 대한 굉장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왜건 아니까 그 차관에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주민서비스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게 실패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라는 데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건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다. 향후에 1, 2년 안에 정권 차원에서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분명히 하게 될 건데 우리가 여기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 그래야지 관이 중심이 된 조직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안 그러면은 관이 나서가지고 민간기관 모아갖고 입맛에 맞는 사람들 모아서 이 주민협의회다, 공공기관 협의회다 이렇게 탁 만들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단계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리 자발적으로 좀 움직여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어떻게 된다라고 설득 작업을 사실을 해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5월부터 12월 달 동안 한 7개월 정도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미팅을 해줬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다가 이제 2006년
12월 19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참 네트워크 만드는 데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왜? 별개의 조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 조직에서 이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손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이었고 대표협의체 간사를 제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죠. 대표님들한테, 법인 이사장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 조직이 별개인 것 같지만은 하부조직, 분과위원회 조직은 동일하게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탄 네트워크가 지금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민간 네트워크가 같이 있으면서 이 두 조직이 공이 쓰러지지 않고 같이 굴러가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겁니다. 위에 상부조직,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공통적인 분도 계시고 별개인 분들도 계십니다. 위에 상위 계시고요. 하부조직, 분과위원회, 운영위원과 분과위원회 조직은 철저하게 두 조직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다른 조직이 아니라 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복지부가 요구하는 거 다르고 행안부가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조직을 통합하지 않고 병존해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많은 이제 민간 네트워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지금 이제 흡수통합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도 이제 그 창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가지 않고 두 조직이 잘 움직여가고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지역 안에서 성립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르는 이제 조직 준비위원회 조직에서 각 기관의 실무자들 그다음에 도민을 대표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행안부에 이제 추진위원단에서 내려와가지고 40명 정도 기관 실무자들 모시고 워크숍을 이제 하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건가 1, 2, 3차에 걸쳐서 준비 모임을 가지게 되고 지속적으로 지역 안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같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도록 이해를 구하고 학습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단계별로 나오는 이 이론은 뭐 제가 만든 이론은 아니고요. 홍현미라 선생님 교수님이 쓰셨던 네트워크 관련된 책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를 이제 조직화하면서 물론 학교에 다닐 때 뭐 CO에 대한 공부했었지만은 어떻게 하면 좀 교과서적이고 이론이 현장에 잘 접목되어지는 걸 만들어 볼까 고민하면서 논문을 한 100여 편 정도 봤습니다. 네트워크 관련된.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똑같은 논문이 많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다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저기 나오고 저기 나왔던 얘기가 거기 나오고 그래서 쫙 감출해서 정리를 딱 해보니까 네트워크는 이렇게 만드는 게 합리적이겠구나 하는 게 이제 홍현미라 선생님 그 모델에서 저희들이 사실 이제 딱 그래서 인위적으로 맞춘 건 아니고 정말 그 이론을 놓고 성인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사람들부터 인정받게 그래서 거창 가가지고 거창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뭐 하는가 잘 모르지만 그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안에서 네트워크 관련되어진 어떤 여러 이야기들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지역사회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준비 작업들을 차근차근 해오면서 한 3년차 정도 접어들면서 네트워크 사회가 완전히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기관단체, 사회단체 중심으로 모였던 네트워크를 이제는 지역 단위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주민조직화 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코넷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주민운동정보교육원의 코넷에서 2회에 걸쳐서 저희들 조직화 양성 과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여기 추진단에 계셨던 우리 표경 사무관이 와가지고 심화과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의 핵심 인력 인프라가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트레이너가 되고 각 읍면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 그 다음에 이장단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들을 네트워킹하는 작업을 이제 올해 이제 합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이제 한번 6월달에 가지게 되고 농한기인 7, 8월에 한참 덥지 않습니까? 에어컨 잘 나오는 그 강의실에서 이분 읍면에 한 3분에서 4분 정도 모셔가지고 이분들이 지역을 조직화할 수 있는 조직화 기술을 그분들한테 가르치고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가서 이분들 좀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마을을 살리는 마을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래서 고민이 이제 뭐냐면 우리 지금 농어촌 실생활협회
광주도 이렇게 하는 요 양성 과정에 보면 주민 지도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하고 이걸 어떻게 좀 한번 잘 매치를 시켜보면, 그렇죠. 우리는 돈 안 들고, 그렇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예산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하고 좀 잘 연계를 하면 거창 지역에 있는 뭐 지도자 다 모으면 뭐 4, 50명 정도 저희들이 모을 수 있으니까 한 과정을 차라리 거창에서 개설하게 되면 거창으로 봐서는 앙지구 형식이 하나겠나, 마당지구도 있고, 도랑지구도 안 잡고,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인데, 왜 전국에 계시는 교수님들 사실 저희들이 한번 모시려고 하면 교수님 한번 50만 원 안 들이면 사실 못 오시거든요. 그게 꼴짝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강사비 적게주면 신경질 나거든요. 여기까지 오는데 차를 몇 시간이나 타고 왔는데 10만 원 주고 이러면 뭐 마땅히 교통비도 안 되는 거죠. 얘기는 많이 주십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모시기 참 힘드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가 잘 매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민조직가를 양성하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뭘 가르칠 건가, 그런 이제 컨텐츠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획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을 신문 만드는 작업을 좀 해보고 싶어요. 마을 신문 부산에 잘 만들잖아요. 혹시 어디서 잘 만들 아시나요? 안여동 가면 있습니다. 김미전 국장님 있습니다. 안송 사람들. 네. 안여동이잖아요. 안송에서. 다른 데요? 안여동 옆입니까? 제가 강서 천혜만 살아가고. 강의를 제가 인터넷에 또 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가슴 뭉클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동네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동네 신문을 만드는, 마을 신문을 만드는. 그래서 이걸 자연불학 단위로 만들긴 힘들지만은 전체적으로 연 단위의 신문을 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는 농산물 안에, 거창사과 안에 그 신문 한 장씩 넣어갖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과일을 파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정서를 파는 거예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요. 마을 문화재, 그 다음에 마을 당산나무 지킴이단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1년 365일 매일 똑같은 앵글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5장의 파노라마가 나옵니다. 그거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그 사과를 사먹다가 그 소식지를 본 사람들이 그 청지역에 내가 사과 사먹은 동네에 용산숲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 있네. 홈페이지가 있으니 한번 가보자. 그래서 보니까 365일 4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 개들이 참 마음에 드네. 몇 월 달에 이 동네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럼 그 동네 몇 월 달에 오면 그 동네가 매달 마을 축제를 하는 겁니다. 마을 축제를 해서 무슨 뭐 거창한 거 할 거 아니고요. 동네에서 두부 만들고 메밀묵 만들어갖고 먹는 마을 축제를 만드는 거. 그게 뭐예요? 관광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도 하고, 그렇죠. 농촌에는 사람 이사 많이 오면 안 됩니다. 오염됩니다. 농촌에 오지 마십시오. 놀러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를 늘리는 작업을 하자. 유동인구를. 정주 공간에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농촌에 와서 돈 쓰고 가게 만들고 정서를 파는 것. 농산물을 파는 게 아니라 정서를 팔게 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해보자. 그런 교육을 마을을 살리는 이 주민들, 우리끼리 조직화를 통해서 그런 정서를 만들어서 도시 사람들한테 그걸 팔고 도시 사람들이 시골로 한 번, 두 번 오다 보면 마음이 동행합니다. 마음이 동행합니다. 야, 나도 여기서 이사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할머니한테 집 없어요. 저 위에 집에 빈집 하나 이거 뭐 500만 원 하다 하면 내가 이야기하면 450만 주고 살기다. 그만 살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사를 와야 되지. 그리 안 하고요. 집 사고 싹 그거를 뿌리고 새로운 집 딱 지어갖고 무슨 별장처럼 지어놓고 동네 섬입니다. 섬. 지금 시골에 와서 시골에 정착해 시골에 뭐 인심이 야박하고 저는 아직까지 1년 365일 13년 동안 살면서 우리 집 문장 가놓고 댕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도둑도 하나도 안 왔어요. 우리 집 길가에 있거든요. 큰 길에 그냥 버스 정류장이고 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이고 우리 집이 상태 그냥 있는데 노단지 열어놓고 살아도 아직까지 교회 안에 앰프 값만 해도 뭐 110만 원짜리 한 번도 도둑 맞은 적이 없어. 결국에 뭐예요? 외지인들이 뭔가를 가지고 들어와서 했던 프로그램이 사실은 뭐예요? 동네산 이가 나고 문제 생기고 싸우고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마을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그 프로그램이나 그 서비스가 사람의 마음을 더 강박하게 만들고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하는 이런 거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주러 갔어요. A라는 할머니 집에 가서 서비스 잘 해드렸어요. B라는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거 좀 해주면 안 되나?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르신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맞잖아요. 예산법이 안에서 해야 되는데 대상자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동네분들이 이야기합니다. A보다 B가 사실은 더 딱하다. 왜? 부자식이 상팔자인데 사실끼리 있는 게 하나도 돌보도 안 하고 나가서 저기 나서 저기 보고 살고 아무도 안 돌본다. 이 할머니 진짜 불쌍하다. 시골에 가보면요. 죄송합니다. 기초생활수급검사 할머니들은 당장 나무 밑에 앉아갖고 모시석사님 앉아갖고 그저그저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식이 있는데 안 돌봐주는 할머니들은 허리가 피도록 노래갖고 밭에서 일해야 돼요. 이제 당장 나 밑에 앉은 할머니가 부치부치 앉았다 일하고 오면 야야 오야 가라. 오늘 그뭐 통닭 갖고 왔다. 이 할머니는 앉아갖고 통닭 서비스 받고 통닭 먹고 있고. 그렇죠. 할머니 열심히 나눠 먹으면 괜찮은데 이 할머니가 통닭이 왔잖아요. 갖고 저기 갚버려. 그나마 동네 할머니 뒤꼭지 대놓고 전전저전한 막 욕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뭡니까? 서비스 줘서 동네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바꿨잖아요. 그 차이 이제 저희 노인복지센터 반찬 맛이랑 지금 좀 분단이 되어 있는데 반찬을 해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반찬 필요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반찬 만들어 가시라 그랬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거. 이 책이 이제 사례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주고 팔아야 되는데. 100건 찍었는데 한 50건 나오고 50건 남아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전화로 신청하면 안 되고요. 제가 나중에 메일을 가르쳐 드립니다. 메일로 주시면 제가 10분에 안에서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를 찾아가는 서비스가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찾아가는 서비스가 저는 폐해가 얼마나 많아요. 서비스의 자원은 어디 있느냐? 다 지역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들끼리 7, 8명 모여가지고 할아버지 2-3분 깨워가지고 같이 장보러 같이 갔다 오고 같이 반찬 만들어서 같이 나누니까 얼마나 즐거워 하십니까? 반찬의 주인이 본인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뭐예요? 가져다 주는 반찬 염치 없이 얻어먹고 뭐 나이 한 27, 8살 되는 사회복지사들 와가지고 반찬 갖고 선생님 오시느냐고 나이 80번 할머니가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당당한 거예요. 내가 만든 반찬 간을 보는 누가 봐요? 본인이 봐요. 자기 입맛에 맞추는 거예요. 지금 누구 입맛에 맞춰요? 반찬을 만드는 사람 작게 먹으면 반찬 다 작게 가고 싱겁게 먹으면 다 싱겁게 가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수요자가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반찬 만들고 근데 그걸 거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거든요? 그 동네 이웃에 있는 좀 40대, 50대 젊은 아주머니들이 같이 반찬을 만들어서 거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집, 할머니 집을 돌아가면서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너 집 오늘 뭐하러 뭐 손님 왔는가 봐. 우리 오늘 뭐 반찬 만들어 먹는데 돌아다니 막걸리 한잔 해라 소주 한잔 해라. 풀어와서 동네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을이 조직화가 되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철저하게 생활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기관에서 네트워크 한다 해갖고 무슨 거창한 사업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을 잘 교환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은 주민에게 있고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요. 기관끼리 연계해서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네트워크하면 네트워크 실패합니다. 철저하게 아까 이야기했죠. 클라이언트 욕구가 어디 있는지 이용자 욕구가 어디 있는지 중심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거창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 이제 표준 사업들을 몇 가지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서비스 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민이 만드는 주민 서비스 교실입니다. 도시에는 복지관에 디지털 카메라 교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골에는 이제 그런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 옛날에 하나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르게 살기, 여성단체 협의회, 각종 간변단체 사무실이 다 모여있는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창군 종합간변단체 사무실 연합회 만들어야 된다. 한 10몇 개 기관이 들어와 있으니까
중앙사회복지관 기능은 없어져 버린 거죠. 새롭게 이제 군수선거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공약을 만들어 드렸어요. 다 저한테 복지에 뭐 하면 좋겠습니까? 묻길래 제가 똑같은 걸 만들어서 세 분한테 나눠드렸어요. 누가 했는데 안 하겠다 싶어가지고. 딴 사람한테 주면 이제 특정인을 밀어줬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면서 그랬어요. 이 내용은 그대 후보자뿐만 아니라 상대 다른 후보자들에게 똑같이 제공되어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13년 동안 지켜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하고 산업을 내쫓는 방법이 뭐냐면 건물 새로 수리하다 나가다가 그럼 다 나가요. 그걸 억지로 사무실 비우고 우리가 다른 거 하겠다 하면 표 받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을 빌미로 다 쫓아내면 된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공사 싹 하고 난 뒤에 민간 위탁을 하든지 그래서 직영하는데 프로그램 복지관으로 가면 된다. 소스까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지역 아래에서 기관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기관 중심의 네트워킹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 해야 되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디지털 카메라를 가서 제대로 배우고 사진 찍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다. 근데 지역 안에 카메라를 가르쳐 주실 만한, 사진을 가르쳐 주실 만한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걸 누가 해야 돼요? 네트워크에서 자원조사를 한답니다. 해보니까 뭐 사진관이 7군데 있고, 그창에 사진관이 7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진 뭐 동호회 작가, 그 다음에 뭐 대학교 교수님 해갖고 쭉 해보니까 한 10서너 명 정도 사진을 가르쳐 줄 만한 분들이 계셔요. 실제로 사진관 사장님 중에는 지역의 전문대학에 그 카메라 이렇게 강의를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잘 조직화해서 사진을 가르쳐 주시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부탁을 드린 거였어요. 인사하고 잘 여쭙고 취지를 잘 설명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아이디어 좋네요. 나는 일주일 중에 요 하루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요. 아유 됐다고. 우리도 그 하루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아파트 가가지고 광고를 한 거지요. 아파트 단지에 종이 한 장 깔고 카메라 배우고 싶은 분들 내일 며칠 날 몇 시에 어느 사진관에서 가르칩니다. 신청은 여기로 하십시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접수받는 5분의 아줌마가 조직이 되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사진관하고 연결해줬어요. 한 팀은 미술학원 원장 선생님인데 카메라를 한 24대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그 오래된 플래시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최신 DSLR까지 한 20몇 대 되는 카메라를 쫙 놓고 카메라를 완전히 분해를 해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아줌마들이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신랑이 그 잘못 맞으면 부사진다고 손을 못 대게. 근데 뭐 카메라를 뜯어갖고 보여주니까 렌즈 이게 샤터를 누르면 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거 뭐 보여주고 하니까 신기해가지고 4주를 배우게 됐는데 6주를 하셨어요. 강사비 줬느냐? 한 번도 안 줬어요. 서로 필요한 시간대 약속해가지고 주민이 주민을 위해서 좋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예요. 끝나고 난 뒤에 사진관 사장님 그 팀은 뭘 하셨느냐? 남편들 다 초대해요.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부인들이 남편들 프로필 사진을 찍고 카메라 유튜브에 오고 신랑들 이렇게 모델처럼 세워놓고 사진 찍거든요.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살면서 남편들이 별로 교육 없었는데 그분들끼리 만나가지고 생회주도 한다나 이웃 간에 정을 나누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 서비스를 만드는 이게 지역 안에서 네트워크로 가능한 겁니다. 이런 생활 서비스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느냐면 자동차 정비교실 올해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3.3 메이커 AS 센터가 다 거창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추겼잖아요. 삼성 르노에서 이렇게 한다는 대우를 안 하나? 대우가 요즘 어렵다는 거지. 우리 요새 어렵네. 네가 대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네가 어려운 게 아니라 대우가 어려운 건데 네는 안 어렵잖아 내가. 그 당시 났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대우 자동차 정비기술 간단하게 엔진 체크, 오일 체크 이렇게 한다. 부동액이 떨어졌으니 뭐 이렇게 본다. 뭐 차소리가 이렇게 나면 뭐가 이상이 있는 거다. 이런 걸 주민들한테 좀 가르치고 하면 차 고장나면 누구한테 가겠노? 니한테 가는 거 아니나. 그렇게 막 눈이 번쩍 떠있는 거야. 제일 먼저 찍으면 기아 자동차가 발목을 안 썼어요. 기아 자동차 창원 에서
AS 요원을 보내주겠대요. 아예. 거창에 있는 것도 하지만은 간단하게 부동에 가고 와이프하고 이런 거를 그냥 무상으로 교체해 줄 테니까 사람만 많이 모아달래요. 그래서 많이 모이면 교육효과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10명 단위로 3번씩 하자. 한 10명 해야지 그래도 오너 정비 교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친근한 카센터 아저씨가 아주머니 모아놓고 차는 이렇게 브레이크 시동 걸어서 엑셀레이터 밟으면 가는 게 차가 아니고 가기 전에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고 빵꾸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그랬더니 그 T스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리점 사장님이 사회복지기관 차들은 엔진오일 10,000원에 갈아주신대요. 이게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네. 박수 한번 치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복지기관 차 타이어도 갈아줍니다.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능력을 사람들 앞에 나누는 활동을 해보겠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돈 안 들잖아요. 네트워크를 해보면 돈이 별로 안 들어요. 네트워크 사는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 호주머니에 있는 각가지의 재능들을 끄집어내게 하는가. 이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가 이제 코디네이터 선생님 4분이 계시는데 사회복지를 다 전공하셨어요. 특히 다 사이버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라는 한 분만 지금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결혼 안 하시고 포지션 한 분이 3분이 다 40대 초반, 30대 중반에 이제 아주머니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대학에서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뭐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 왜? 실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가서 인사하고 여쭈어보고 관계를 해보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를 잘합니다. 세 사람만 모이면 개를 모읍니다. 무슨 개가 있느냐? 한 달에 10,000원씩 내서 음식점 순회하는 개도 있습니다. 별로 희한한 개들이 다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를 하기 위해서 관광버스 대절에서 오신 겁니다. 저는 8월 15일이 되면 우울합니다. 우리나라 광복이 되는데 하나도 안 믿고. 왜 그럴까? 초등학교 동창회 하러 다 오셨는데 나는 초등학교 동창회 다 부산에 있어요. 고향 생각만 나는. 나도 고향에 가서 동창회 한번 해야지. 13년 동안 중학교 동창회 딱 한 번 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 정도 이렇게 결속력이 있는 동네가 거창입니다. 장학금 배근무제 했더니 7개월 만에 배근무하고 대단한 동네죠. 거창이 수능 성적 상위권 안에 다 들어있는 군단이 유일한 거예요. 수리영재, 언어영재. 제가 볼 때 거창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외제성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거창고등학교, 여고, 대성고등학교 50%, 거창고등학교 80%, 나머지 학교 50% 이상이 다 외제 아이들이에요. 제가 각하면서 동상 묻다 저 여기 방송에 나중에 편집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거창에서 장학금 걷어서 거창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장학금이 거창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장학사를 지금 서울에다가 50억 들여서 짓는다 하는데 거기 가서 혜택을 볼 아이들 거창 아이들 아니고 거창에서 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이죠. 지금 거창에서 기숙사 생활하는 아이들 거창 아이들은 아니고 다 외지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부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렇게 안타까워요. 당연 내 아이도 원도 못 얻어가지고 자취하고 있단 말이죠. 거창에 사는 이유는 기숙사 못 들어가요. 면 단위에서 저희 집은 면 단위잖아요. 통학이 불가능합니다. 면 단위에서 아이들이 와서 학사를 하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약 사업에다 다 넣었잖아요. 내가 군수가 되면 이거 하겠다. 면 단위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사를 짓고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편 작업 비싸 퇴임하신 분들이 오셔서 저녁에 가해도 좀 해주시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결하면 돼요. 한 달에 20만원씩 되면 뭐 연금 받으시는 분이신데 안 그렇습니까? 소위풀이 사고 오셔가지고 아이들도 좀 가르치고 지도 감독도 좀 해주시고 청소년 선도하러 다닌다고 밤새 그 대기업 오시고 술집에 가고 일어나들서 하고 이거 모았어요. 다 갚아요. 실질만 있어요. 왜?
혈연학연 지연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안면이 받쳐갖고 나도 못합니다.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농촌 지역의 청소년 문제가 사실 심각한데요. 곡성은 안 그렇습니까? 괜찮은 그렇습니다. 심각해요, 보면. 요즘 아이들은 무서워요. 저희 센터 있는 그 밑에 보면 가로등 밑에 보면 두 개가 두둑고 있습니다. 하나 자세히 봤더니 입을 다 맞추고 있어요. 교복 입고. 교복 피고 담배 피고 걸어가는, 담배 피면서 교복 입고 담배 피면서 걸어가는 게 예사예요, 예사.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법도 못 막아요. 누가 막수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 안에 건전한 그런 시설들이 좀 만들어져요. 근데 외지에서 온 아이들은 다 범생이들 아닙니까? 공부 잘하죠. 뭐 잘생겼죠. 부모 괜찮게 살죠. 다 기숙사 생활하죠. 바깥에 나올 일이 없어요. 속된 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다가 그 학교 안심하고 자녀 보내기 운동하는 얘기 방금 순찰을 보시거든. 그래 너 어느 학교 그 장고등학교 야, 너 공부하다 힘들지 그 일찍 들어가. 근데 뭐 땡땡 뭐 고등학교인데 자식 공부를 어디 또 똑같은 고등학생이 걸어가다가 똑같이 걸렸는데 학교 이름에 따라서 아이들이 차별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 안에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안 돼가지고 올해 이제 참교육 학부모에 제가 그 지회장을 맡았습니다. 이번에 좀 바꾸자. 그동안에 우리가 참하기 무슨 뭐 이거 하는데 너무 앞장섰지 않았냐. 그래서 실제로 좀 우리가 지역 안에서 좀 해보자. 그래갖고 학부형들을 좀 네트워킹하고 이분들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가지고 건전한 의견들 좀 내고 지역의 아이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걸 좀 했는데 누군가는 뭐예요? 발품 팔고 희생하고 돌아다니면서 내 돈 주고 소주 사주고 밥 사줘야지 되는 거예요. 카드 결제를 한 달에 밥값은 70만 원 나옵니다. 보면 내가 우리 아들 데리고 가고 밥 사 먹은 적이 없어. 내가 집에서 쫓겨날다니까. 그래도 오늘 저녁에 저희들 그 농촌복지 실천과 협의회 모임이 있는데 모임 한다고 책 모임 한다고 제가 땅이 오고 책을 와이프한테 사주고 다음 달에 이제 책 모임 하는데 당신들 책 읽고 우리 같이 모이세요. 아 그래요. 다음 달에는 음식 뭐 할까요? 그 앞에 달에 뭐 했냐면 베트남 그 요리 월남쌈 했거든요. 오신 분들이 와 시골에도 이런 게 있나? 오늘 저녁에 비빔밥 한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제가 갈 때 그냥 같이 타고 그 차원에 가시고 그래서 지역에서 그 지역 자원 네트워크가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되나? 사실 이제 정부의 역할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좀 어떻게 그 네트워크를 위해서 정권 차원에서 밀어주는 작업. 그래서 지금 거창 같은 경우에는 거창 네트워크에 한 1억 정도 그 지방정부, 순수 지방정부 예산으로 군 예산으로 이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이 이제 전에 비상금 월급 안 받습니다. 상권 지원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 가져가고 저희들이 이제 인문사회과학 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책을 계속 이제 구입해서 월 한 20만 원씩 사가지고 책을 사고 이걸 이제 사람들 좀 읽히고 독서 토론도 좀 하고 조직가들을 이제 학습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제 책을 좀 읽었던 이야기들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좀 해줘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내지는 주민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표되기 때문에 표되는 사람들만 밀어주잖아요. 대체적으로 시골에 표가 누가 표가 된 줄 아시지요? 어르신들. 그래서 죽을 한번 짓는 게 뭔 줄 압니까? 아니, 경로당입니다. 저희 지역이 자연부락이 11개인데 이제 한 개 마을 빼고 경로가 10개 들어섰습니다. 한 개 마을은 지금 마을 주민이 전부 다 7명밖에 안 돼요. 근데 15명 되는 동네에 경로당을 지었어요. 15명 되는 동네에 13평짜리 경로당을 지었고, 그러니까 이제 6명 사는 동네가 알을 못 놓으니까 외지에서 사람들 좀 들어오게 하자 해갖고 최근에 2가정이 늘었어요. 지금 경로당 짓기 위해서 사람을 유치하고 있는. 안 되면 주소라도 옮겨놔라. 지금 그렇게 해서 경로당 짓자. 왜? 5천만 원 주거든요. 부지만 마을에서 마련하면 5천만 원 주거든요. 부지는 동네 땅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동네 전답이 있어가지고 그 뭐 한 100평 정도만 하면은 공지선정 받아가고 짓는다고. 짓고 1년 반 지나면 시설 개부 수비 들어갑니다.
얼마나 날림으로 짓는지 바로 물습니다. 예비권 매차가 된 강도들이 안 보고. 좀 안타깝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1년만 지나고 나면 도배장판 해달라고 군수님 사모님한테 제일 빠르거든요. 군수님 사모님이 군수님보다 길직거리 더 많아요. 빨리 돼요. 이런 거 좀 이제 없애야 된다. 제가 그 후보자 공약집에다가 경로당 그만 짓겠다 넣었어요. 거기 이렇게 합동하시더라고요. 근데 표 의식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지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동네 1년에 10개면 10개 딱 짓고 말지. 뭐 우르르 찾아와서 지어달라고 표 때문에 지어주셔라. 지방정부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기관들의 역할은 뭐냐면 역량 강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기관의 직원들 역량 강화에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저희 월급 빌라의 직원들이 그 근무 제도와 관련되어져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생활시다 보니까 근무 조건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저희 사무국장님이 이제 너가 하자는 대로 바꿔줄게. 바꿔봐라. 해서 이제 근무 시대를 바꿨어요. 사무국장님 딱 한마디 했었어요. 우리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있는데 장애인 복지법 내보다 많이 알아. 직원들이 전부 얼굴이 흔한 무가 됐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시험 볼까? 그랬더니 바로 장애인 복지법 공부하는 동아리가 만들어졌어요. 열심히 해요. 내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시설에 있다, 아니면 내가 어떤 기관에 있다, 내 역량을 얼마나 강화시키고 있느냐는 거죠. 왜? 우리들의 만나는 서비스 이용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네트워크,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 이상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계해주고 싶어도 연계해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 범위 안에서밖에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겠습니다. 민간기관에 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 역량을 더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부산 고향에 와가지고 사실은 강의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 저를 뻔히 아시는 분들도 계실라나 모르겠고, 이제 방송으로 우리가 동영상으로 찍혔기 때문에 온 만방이 방송이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야 니는 그래 살아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내가 사는 내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2시간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시간 좀 나누는데 질문은 전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보다